자, 정부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국고 보조금이라고도 해요. 둘 다 계정 과목을 이제 이 두 개를 다 쓰는데, 세법에서는 국고 보조금이랑, 우리 전산세무회계에서는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고, 우리 AT 시험 하는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근데 이 정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환 의무가 있는 것과 상환 의무가 없는 걸로 둘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상환 의무가 있는 것과 상환 의무가 없는 걸로 둘로 나눌 건데,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이자가 있든 절이든 없든 어떻든 간에 결론은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뭐 상환 기간에 따라서 뭐 단기, 장기 뭐 이렇게 앞에 수식어만 붙을 거고, 그래서 장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는 계정 과목을 국고 보조금 혹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둘 다 보조금 받은 거니까 차변은 돈 받았을 거고, 대변의 계정 과목을 이걸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이걸로.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건부 상환. 이런 경우들 있죠. 자, 그 국고 보조금들 중에 국가가 원해서 입찰해서 들어온 것에는 이제 조건도 따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어요. 성공하면 돈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는. 성공하면 왜 돈 갚아라고 하냐면, 국가 지원금과 회사 자기 돈하고 섞여가지고 뭔가를 개발해서 성공하면 그걸로 돈 벌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갚고, 실패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기간적으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겠죠. 국고 보조금만이 아니고. 그러면 실패했으면 서로 힘드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조건부가 있어요. 그럼 조건부 상환에 걸리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떻든 간에 일단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차입금으로. 그랬다가 얘가 추후 상환 의무가 면제가 되면 그때 계정 과목을 우리 채무 면제 이익으로 차입금을 지울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차입금 지우면서 채무 면제 이익으로 해서 지워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우린 무조건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도 다 받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못 받아서 그런 거지, 다 받아서 쓰고 싶어 하겠죠. 이자율도 좋은 것들은 막 1%, 0.5%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죠. 여기 말고 내가 돈이 조금 있어서 딴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차입금 처리하니까 뭐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우리 회사가, 자, 얘를 가지고 분계를 선표를 같이 끊어 볼게요.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금 4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상환 의무 없게 수령하다. 자, 이렇게 조건이 되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기계장치 산 건 아니죠. 그럼 지금은 이제 보통 예금에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으니까 잔액이 올라갔으니까 장부상에 보통예금 잔액도 400만원이다 라고 올려줘야 되겠죠. 자, 이거 이해가시죠? 당연히 400만원 들어왔으니까 400만원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국고보조금이 400만원 들어왔는데 이 돈 내 돈인가요? 국가 돈이잖아. 우리 회사 돈 아니죠. 그럼 내 돈 아닌데 장부에 이렇게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쓰면 내 자산 금액이 400만원 늘어나잖아요. 이게 순수한 내 돈이 그냥 바로 되는 거였으면 수익인데 회계에선 이걸 수익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럼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공감했다면 자산을 증가시키면 안 돼요. 근데 통장에 400만원 들어왔으니까 통장 잔액은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400만원 쓰는데 내 자산 가격 400만원이 안 올라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방법이에요. 대변에 그럼 이 400만원을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때 계정 과목을 국고보조금이라고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을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서 얘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의 잔액이 1000만원 있었는데 400이 들어온 거야. 그럼 1400이 됐죠. 1000만원 있었는데 400만원이 들어왔으면 1400 잔액이 되었으면 1400 잔액이야. 근데 우리 재무제표에는 1400 잔액인데 400만원은 내 돈 아닌 국가 돈이라서 내 돈은 1000만원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자산으로서 만들어 쓰는 거고 시험에 나오면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 둘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자, 이건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얘는 죄송해요. 이 표현을 안 썼구나. 지금 이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국고보조금 수령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 1000만원을 구입하고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을 이체하다. 자, 이렇게 이제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이체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 샀으니까 차변에 장치 1000만원짜리가 들어오고 대변에 우리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을 이체했으니까 1000만원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분기 이해 가셨죠? 자, 생각을 잘해서 개념 잡으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 생각을 해볼게요. 400만원 국고보조금 받아서 이 돈 내 돈 아니라고 그랬는데 썼잖아. 썼으면 이제 내 돈 400만원 아니에요. 얘는 지워야 되겠죠. 얘는 성격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있는 건데 지우려면 차변에 써야 되겠죠. 이 돈 썼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줬던 당장 예금으로 줬던 국고보조금 받은 거 쓴 거잖아. 여러분도 용돈을 보통 예금 받았다고 꼭 보통 예금에 이체하면 써야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든 썼으면 이제 얘를 지워줄 거예요. 그럼 사용했으니까 차변에 국고보조금 보통예금에서 차감 계정인 거를
400만 원 이제 있던 걸 지워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분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 우린 대변에 400만 원이 비이게 되죠. 이 둘이는 항상 같아야 되는데. 그럼 대변에 모질한 이 400만 원은 자, 또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럼 이 기계장치는 1000만 원 줬는데 이 기계장치가 그럼 100% 다 내 건가요? 내 돈으로 샀나요? 기계장치 400만 원은 내 거 아니잖아. 국가 거잖아. 이때는 보통 예금 400만 원이 내 거 아니다였지만 이젠 기계장치 400만 원이 내 거 아니고 국고보조금이죠. 그죠? 그 말은 의미 이해가시나요? 지금 내 돈 600이랑 국고보조금 400이랑 섞어서 얘 샀으니까 기계장치 400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가 있지만 이 중에 4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받은 내 거 아닌 거야 라고 해서 이번에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통 제가 차감 계정이라는 이 글자만 지워버리면 차변 대변 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글자가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얘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었다가 얘를 사용하게 되면 지워주고 그리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달리는 거예요. 썼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이걸 자 우리가 과거에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할 때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계정과목 만드는 거 했었는데 제가 전산회계 1급 교재 드렸을 때에 그때 차감 계정 만드는 거 했었었죠. 그럼 시험 때는 차감 계정을 만들어 두긴 해요. 주로 세무일급은 알아서 만들어 쓰래 그런 식인데 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분기를 컴퓨터에 한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얘를 국고보조금이다 성격을 차감으로 해서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이 국고보조금을 보통예금으로 그리고 유형자산도 국고보조금으로 이제 살 거면 지금 기계장치를 살 거죠. 그러면 빈칸에다가 국고보조금 차감 계정으로 기계장치의 짝지로 얘를 만들어 둘 거라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 두면 우리 일반 전표에서 예를 들어 4월 1일 날 얘를 수령을 했어요. 그럼 방금 차변에 보통 예금에 제가 400만 원 들어왔다고 했죠. 그리고 대변에 국고보조금 그럼 국고보조금 2개 만드니까 얘 2개 있잖아요. 이 중에 받았을 때는 보통 예금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으로 40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차감 계정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내 재무상태표 4월달 거를 가보면 자, 얘 보통 예금이 잔액이 만원 되었네. 10억 7천 얼마였는데 국고보조금 붙어서 이거 뺀 금액이 내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산 가격 안 높이고 보통 예금 통장 잔액이랑 일치시키고 이렇게 분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자, 이거
자, 방금 이 4월 1일 날 산 걸 그냥 이 한눈에 보이게 여기에다가 돈 받은 걸 이제 기계장치를 산다고 볼게요.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를 사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에서든 어디든 이제는 정부 보조금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대변에 썼던 이 국고보조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국고보조금은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 400만 원 지우게 되고, 대변에는 또 국고보조금인데 기계장치 거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맞춰라 그러면 차변 2개 먼저 쓰고 대변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후에 번호 수정 눌러서 같은 번호로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아래 하나로 붙죠. 근데 이걸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이 세무사의 시험하고 회계사의 시험이 2개가 스타일이 좀 틀리게 나와요. 세무사의 시험이든 회계사의 시험이든 공통점은 당연히 이 기계장치를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당연히 써야 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그럼 뭐 4월 1일이라고 봤을 때, 그럼 51번 매입과세에 기계장치를 1,000만 원짜리를 사고, 뭐 아무 회사에서나 사면, 자, 세무사의 시험은 하나의 전표 여기에다가 국고보조금까지 다 집어넣으래. 세무사의 시험은. 그럼 얘는 기계장치고, 그리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보통 예금 거 400만 원 줄이고, 대변에 뭐 보통 예금으로 돈 주면 1,100만 원 줘서 100만 원 돌려받을 거니까, 그리고 대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오도록 시키는 게 세무사의 시험이에요.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지금 방금 제가 일반 전표했는데 차이는 이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차변에 있고 돈 대변에 보통 예금 주는 거 100만 원 더 붙은 거 말고는 일반 전표 쓴 거랑 차이는 없어요. 차변 대변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 이것만 추가로 들어온 건데 여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킬 거예요. 그런데 회계사의 시험은 그렇게 안 시키고 그냥 이대로 물건 산 거는 물건 산 대로, 기계 산 대로 기계장치 보통 예금 이렇게 얘는 분계하래. 이렇게 해놓고 이 같은 4월 2일 날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일반 전표에다가 보통 예금 거 400만 원, 대변에 기계장치 거 4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매입 매출 전표와 일반 전표에 따로따로 하라고 평가 문제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두 시험의 차이점이에요. 시험 문제 낼 때. 세무사 시험은 한 방에 시키고 얘는 따로따로 시키고, 실무 가시면 따로따로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 국고보조금이 어떤 거에 짝진지에 대한 정체성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기계장치는 외부 이용자에게 1,000만 원에 샀는데 4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라서 내 건 6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드린 돈은, 우리 기업이 드린 돈은 6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이라고 감가상각비라고 인식할 금액은 600만 원만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식할 거예요. 내 돈만 비용 처리해야지. 내 자산이 600이잖아. 내 자산의 장부 가격이 600이죠. 자, 우리 장부 가격은 장부에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에다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 가격이에요. 그죠? 우리 장부 가격이라는 건 우리 참고로 보면 장부 가액은 우리 계정 과목 금액에 빼기 차감 계정 금액 더하기 가산 계정 금액을 더해 준 게 장부 가액이에요. 그럼 이 기계 장치의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은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 600만 원이 우리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가 저걸 1월 1일 날 치르겠다고 보고 자, 얘를 5년간 정액법으로 잔존 가액은 없이 상각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분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생각 안하고 감가상각하면 5년간 정액법으로 잔존가액 없으면 1년에 200만원 달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분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에 2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기계장치 거 2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우리 이 분계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할 게 이 1000만원에 지금 5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몇 %였죠? 1000만원에 400이면 40%죠. 그럼 40%는 내 거 아니었기 때문에 40%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 600만 원만 해야지. 만약에 600만 원에 사왔으면 5년간 정액법이면 방금 제가 마음이 급했나? 제가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으로. 자, 5년간 정액법이면 120만 원이 상각이 되겠죠. 한마디로 80만 원은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한 부분만 이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럼 80만 원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대변에 감가상각비. 자, 얘 처음 보시면 조금 어려워요. 느낌이. 자, 얘를 취소시킬 거는 우린 120 차변에 120만 써도 되고 이렇게 쓰고 대변에 얘 써도 되고 120이라 썼던 아니면 200 써서 이렇게 80 썼던 어떻게든 차변에는 80만 원이 부족하죠. 이 80만 원은 뭐냐면 이제 이 기계장치의 국고보조금 있죠. 국가한테 돈 받은 것도 쓰는 만큼 달아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삼각해 가는 거예요. 얘를 줄여줄 거예요. 그럼 얘도 5년 지나면 400만 원이니까 얘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상쇄시켜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부담한 것만 우리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분계가 만약에 필요할 때는 일단 국고보조금 생각하지 말고 감가상각한 후에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취소하고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삼각 반대에 써서 줄여주면 돼요. 그럼 차변에 얘 안 쓰고 대변에 안 쓰고 이렇게 써도 정답이긴 한데 이렇게 써도 당연히 정답이에요. 얘 둘이 같은 분계라는 거 알겠죠? 그냥 감가상각비만 상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위에 거를 먼저 메인으로 말한 이유가 시험 때는 처음에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시를 해줄 거예요. 답을 처음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해도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답 아닌가요? 라고 이제 가답안 나왔을 때 EJ 신청하면 학생 답안 때 이 분계도 적으면서 이것도 맞음 이렇게 나오는데 EJ 신청 안 해도 얘는 정답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답안지에 나오는 대로 답을 써야 내 정신건강에 제일 이롭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어떻게든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한 것만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 본인이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 제일 중요한 문제. 그럼 지금 이 감가상각 후 1차 감가상각 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1차 상각한 후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얘는 480만 원이 되겠죠. 자, 일단 쭉 펼쳐서 이야기하면 자, 기계 장치는 장부에 1000만 원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을 거고 그리고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는 방금 우리 해결처리했으니까 이거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그리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은 400에서 80만 원 빠져서 얘는 3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지금 얘 둘이가 다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잖아. 자, 이해가시나요? 자, 이건 제가 너무 어렵게 표지가 쓴 건데 분계도 이해하셔라고 설명한 거고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얘 처음 샀을 때 장부 금액이 얼마죠? 우리께 600이었잖아. 참 그죠? 그럼 처음 감가상각 했을 때 우리 감가상각비 얼마 인식했죠? 600에 5년 하면 120이죠? 그러면 480이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480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부담한 돈만 가지고 내 감가상각한 만큼 내 장부 가격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5년 뒤 되면 하나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얘 원리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틀을 이해하시면 좀 쉬운데 한 부분만 가지고 잡고 있으시면 국고보조금이 조금 꼬여요. 어렵게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되 기본 틀을 내가 부담한 것만 나는 나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 거지, 우리 회계에서는 이 국고보조금을 내 돈 아닌 걸로 취급할 거예요. 자, 회계에서는 얘는 내 거 아니라고 말했죠. 이 말은 나중에 세법 가면 그래도 너네 돈 받은 거니까 너네 득이잖아 그러면서 둘이 생각이 차이가 생겨서 조정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어느 기업이든 간에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아서 안달이지 받을 수 있으면 제대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쓴 거랑 세법 법인세 신고할 때랑 틀려가지고 그거 세무조정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받는 순간 조정거리 하나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걸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제가 방금 말했던 거는 그냥 제가 실무적으로 미래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 나중에 있으니까 얘네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원리는 똑같은데 회계사의 거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만 쓰는 거예요. 정부보조금이라는 글자 쓰고 옆에 짝지가 안 보이고, 짝지 안 보이고의 그 차이가 우리 스마트 A는 있는 거예요. 저도 K랩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옆에 짝지가 안 보이면 스마트 A는 왔다 갔다 더 많이 하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K랩으로 옆에 짝지가 어느 쪽에 보이니까 개정 과목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정부보조금을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정부보조금을 지금 수익으로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그죠? 수익으로 반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으로 반영하는 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법인세하고 차이를 조정하려고 가는 건데 우리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방식 안 써요. 회사 가서 이런 이상한 거 이해해가지고 분개하면 욕 들어 먹어요. 너 왜 그러냐고. 그리고 시험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단기 비용에 관련된 건 수익 처리한다, 이연 수익 처리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연 수익의 경우 적혀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책 보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얘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거나 수익 처리하는 거나 같은 건데 여러분 머리만 더 복잡해지실 거니까, 지금 대변에 비용 쓴 게 비용 줄인 거고 얘는 수익 처리한 건데 결과치는 같은 건데 이게 여러분한테 나중에 더 헷갈릴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자산의 차감 형식 이걸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 이제 유형자산 처분을 볼 거예요.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는, 처분은 장부에서 흔적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기본 작업은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가액 쓰고, 다음 두 번째 차변에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이게 우리 처분의 기본 틀인 거죠.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이 처분은 매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분은 매각과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 폐기와 재해, 그리고 교환의 한 부분까지 전부 다
처분이에요. 장부에 지우는 건. 장부에 지우는 건 전부 다 처분이고, 그럼 이 상황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평소에는 차변에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모으고 있으니까 얘 둘 다 자산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두 개를 먼저 정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팔았으면 돈 받는 거고, 판 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처리를 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중에 첫 번째는 단순 매각을 가지고 보면, 자, 매각은 일반 전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시는데,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거 아시죠?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았었다는 거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내가 판매한 금액이 제품 매출로 그 금액이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좀 많았죠. 그래서 매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자, 매각인 경우를 가지고 보면, 자, 그 전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놓고 볼까요? 자, 차량 건물로 봅시다. 건물 취득은 100만원. 자,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처분 시점 발생하기 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60만원이 발생한 건물. 자, 이걸 이제 팔고, 폐기니까 철거도 하고 불타서 없애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교환하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건물이 매각 직전까지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게 있다면, 첫 시작은 대변에 건물 100만원이다 라고 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60만원이다 라고 쓰는 게 첫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그럼 지금 매각한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죠? 40만원. 그죠? 40만원짜리죠. 그럼 이 40만원짜리를 판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이렇게 써야, 차변 대변을 이렇게 써야 대변에 40만원이 나가잖아요. 나한테서 나가는 자산 가격이 순액으로 대변에 40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거 쓰면 차이가 이익이 다 손에다가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자, 얘를 50만원에 매각했다라고 하면 내가 돈 받는 걸 50만원이고, 얘가 현금으로 50만원을 받았으면 차이 나는 20만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은 만큼이 당연히 처분 이익, 장부에 지우면서 이익 받다. 장부 가액보다 작게 받았으면 처분 손실,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로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다면 차이는 이거밖에 없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11번 매출과세에 세금 계산서는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5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5만원이 생길 거고, 그럼 아래 하단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 5만원 가지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5만원이다 이렇게 적어 줄 거고, 그럼 나는 위에랑 똑같이 대변에 건물 100만원짜리,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이다.
이렇게 쓰고 다음 돈 받는데 차이가 있는 게 55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55만 원이다. 이 돈을 받으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똑같이 난 1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차이가 위 분계와 아래 분계 차이가 있는 금액은 5만 원을 내가 받아서 대신 받아서 낼 거라고 쓰는 거에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차이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위에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부가세 빼고 내가 판 돈은 50만 원이잖아요. 이야기한 게 분계에서 처분 손익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처분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